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이죠.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그것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걸까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주도해 만든 극우 보수단체인 한국자유회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 않다면 대체 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역사 의식마저 흔들려는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9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명절보다 더 신난다. KG 모빌리티 한가위 한가득 페스티벌. 9월의 기회, 토레스의 특별한 혜택. 선착순 600명 한정 1.9% 초저리 할부 또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LG 스탠바이 미고 증정. 그리고 견적만 받아도 100% 경품 혜택까지. 놓치면 후회할 토레스의 한가위 선물.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가 드디어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영주시 박정락 기업지원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예, 늘 그렇지만 오늘 정말 이슈가 많은데요. 먼저 네. 이재명 대표 단식 소식, 잠시 후 인미위원장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 우선 천하람 위원장은 이 대표 단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완전 망한 단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는 그 민주당 내부 결성용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비명계에서 지금 몇 분, 한두 분 정도는 단식 그만해야 된다, 이원욱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 얘기하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그래도 당대표가 단식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뭉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체포동의안 같은 게 왔을 때도 예. 민주당의 혁신안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동정표 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대국민 어떤 선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별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부 결속, 또 이재명 대표 체제 연장, 이런 면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바로 딱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로 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보다는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예. 네. 그때보다는 훨씬 이 단식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다. 현재까지는 일단 그렇게. 네, 근데 평가를 하시고. 한 가지 약간 그 단점은 뭐냐면, 예. 저희가 이 단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살았는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확 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거는 각 그 정당의 어떤 당력을 200% 끌어올리는, 약간 영끌해서 이제 조직력을 쓰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띄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아무튼 민주당이 당원도 많고 조직력이 좋은 당인데 좀 의아하게 봤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쉬웠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일정을 두고 이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와라. 이 대표는 이제 다음 주에 가겠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내일 모레네요. 9일 토요일에 출석하기로. 이게 지금 합의가 된 거죠? 검찰 측하고. 네, 민주당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 다음 주는 절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왜 다음 주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검찰에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어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삐뚤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제가 민주당의 당직자라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가가지고 귓속말로 대표님 그 조사받으시다가 한번 쓰러지는 거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꼭 접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한 게 8월 31일이니까 예. 열흘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사람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조사를 한다는 거는 거의 뭐 어려운 일일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장검사나 수사 담당하는 검사라면은 이번 주에도 조사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나 이번 주 토요일도 벌써 단식 8일차, 9일차인데 예. 뭐 정말로 이게 꼭 정치공학적으로 뭐 계산적으로 안 하더라도 사람이 현기증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일 혹시나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기려고 했을 텐데 그 둘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게 이번 주말 정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이슈죠. 신학님 김만배 그 인터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김만배 씨가 이제 1억 6,500만 원이었죠. 그 돈을 받고 가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건데 자, 네.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억 6,500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을 했죠. 김만배 씨는 뭐 그게 3권밖에 안 남은 책인데 무슨 뭐 문학적 가치가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뭔가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김만배와 이제 허위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여기 이것보다 더 뜨거운 거는 두 번째로 그것을 받은 언론사들의 책임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MBC, KBS, JTBC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특히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올린 SNS 글을 보니까 JTBC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런 어떤 김만배 씨가 하는 인터뷰 내용과 좀 상반된 그런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해놓고도 무책임하게 팩트 확인 없이 과한 보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김웅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아무튼 굉장히 그 주요 언론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금이 가는 그런 상황 아닌가 보여집니다. 방금 그 언론사가 JTBC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반대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도 그걸 같이 보도를 안 했다. 네, 저도 뭐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김웅 의원 SNS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보면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 이 뭐 김만배 또 신학님이 뭐 이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처벌을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뜨거운 게 바로 김기현 대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히 계획된 대선 선거 공작이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다. 사형에 처할 만한 국가 반역죄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중대 범죄 행위다. 국가 문란 행위다. 폐간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 재승인 재허가까지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서 지금 좀 시끌시끌한데요. 네. 이 발언 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지금 이제 대선 며칠 안 남겨두고 사실 굉장히 그 대장동이라고 하는 지난 대선을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가지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은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정말 의도적으로 이게 허위라는 거를 언론사가 인식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보도를 했다면은 그건 정말 큰 범죄죠.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인 것인데. 근데 저는 이거는 일단
어떤 그런 의도성이나 고의성이나 이런 계획성이 드러나고 나서 세게 얘기해도 되는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말의 잔치를 펼칠 필요는 없지 않나.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다면은 예. 여당에서 난리 안 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요새 우리 정치가 보면 너무 말이 좀 앞서거나 아니면 말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예. 일단은 차분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한 다음에 국민들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네. 생각입니다. 이 김만배 시장님 인터뷰는 이제 당시 뉴스타파를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된 거고 이제 MBC, KBS, JTBC 등등 뭐 종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언론사들 다 이제 받아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오늘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서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MBC가 당시에 이제 받아 쓴 보도가 이제 4꼭지가 나갔습니다. 당시 그렇죠.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 반론 보도를 한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김만배 육성 인터뷰 내용 전하는 꼭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인터뷰 배경이 된 윤석열 후보의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또 한 꼭지가 있었고 또 여야 공방을 다룬 한 꼭지가 있어. 이렇게 해서 4개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꼭지, 이 육성 인터뷰 내용은 한 꼭지인데 자, 이거를 두고 MBC, KBS, JTBC 보도한 그 기자들도 다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너무 언론 탄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도 내용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굉장히 또 민감한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 당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확인되기 이전에 너무 과도한 어떤 반응들을 정치권에서 내놓는 거는 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신학님 전 위원장의 책 이게 제목이 뭐였죠? 혼맥이었나요? 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무슨 있었는데 아무튼 세 권에 1억 6,500원 그러니까요. 팔았다니까. 한 대단한 권당 책인 것 같습니다. 5,5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자, 김태우 전 구청장 그 공천을 두고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안 할 것처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인터뷰를 공천 그렇죠. 이 김태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얘기가 바뀌더니 지금은 이제 공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할 것 같아요. 예,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애초부터 부적절하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공천을 하겠다라는 게 아마 여론조사 데이터 상에서 공개된 것도 있고 각 당의 내부 데이터도 있습니다만은 예. 김태우 후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김태우 전 구청장은 강서구에서는 거의 인지도가 100%입니다. 예. 일단은 몇 달 전까지 현직 구청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작금의 이런 논란 때문에 주요 뉴스로 굉장히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일단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부정적인 인지도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반면에 민주당 후보는 이제 경찰청 간부 출신인데 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명이에요. 네.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지금 용산이나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태우를 공천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어떤 김태우의 처벌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사면 등에 있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로 지더라도 강서구는 원래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정신 승리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다. 네. 명분도 사실은 없고 설령 운이 좋아서 저희가 이기든 아니면은 근소한 차이로 지더라도 저는 그게 총선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의 혁신을 더 어렵게 하는 오히려 승리가 오히려 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상식적일 것 같고 이제 초반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이랬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역시 위에서 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압력이 김태우 들어왔다? 전 구청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때부터 이거는 어느 정도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위에서부터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대통령실과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는데 예.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 못 받으면 사실 되게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총선 나가고 이런 데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 후보 등록하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읽힙니다. 하기야 뭐 대법 유죄 판결 나온 지 3개월 만이었죠. 이게 특별 사면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거기부터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예. 이야기 네. 이만큼 하고 이번 주는 계속 녹취록이 터져서요.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더 탐사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아주 가까운 이준석 대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준석이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뭐 비속어가 아주 난무하고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이용해야 된다. 플랫폼으로 써먹어야 된다. 국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이용해.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가 돼야 된다. 뭐 등등. 참 뭐 굉장히 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그 MBC, 서울 MBC죠. 인터뷰에서 뭐 자기가 안녕하세요, 3개월짜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뭐 약간 그 돌려까기 이런 거 뭐 워낙 잘하는 또 정치인이시고. 윤핵관 성님들 이제 욕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죠. 그런 했더라고요. 것도 예. 그런 맥락이 있죠. 저도 사실은 듣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예. 다만 저는 뭐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코멘트를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어찌됐든 뭐 후보가 공식 후보가 되기 전에 사적인 대화고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 이번에 녹취록에서도 나오고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본인은 DJ 노무현도 존경하고 뭐 어떤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경도돼 있지 않다라는 뭐 아까 극단적으로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라는 더 싫다. 얘기가 녹취록에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탈이념적인 그런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념적인 언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원래 이념적인 색채가 없고 여의도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가졌던 우리의 어떤 기대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홍범도 장군 가지고 우리가 역사전쟁, 이념전쟁 이런 거를 잘못된 형태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대통령께서 원래 가지셨던 태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념에 대한 그런 태도는 당선 전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실용. 그리고 임기 초기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이념을 주장하는 거, 강조하는 거, 이거는 진심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최근에는 저도 처음 한두 번은 지지층 결집용인가 생각했었는데 어허. 저는 지금 진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민주당 맛을 일단 한번 보신 것 같고요.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본인은 특수통 하셨지 공안을 하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반국가 세력이나 뭐 간첩이 많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기관 보고를 받고 좀 놀라신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박정호 대령 예상 외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주말에. 자, 네.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정권에 나아가서 좀 정권에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권의 위기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최상병에 대한 진실 규명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도 나오는데 장관은 수사기관이 군 수사단 단장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관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명령을 할 권한이 법상으로 되게 애매합니다. 어제 박주민 의원과 그렇죠. 설전을 벌였죠. 예. 근데 법상 권한이 없는 거를 명령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항명이냐, 이 또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 쪽의 주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사법원에서도 예상 외로 기각 결정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기계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산업이죠. 베어링 산업. 영주시가 그동안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최근 드디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영주시 박정락 기업지원실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락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자, 2018년 8월 영주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후에 약 5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박정락 실장님과 직원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요. 영주시로서도 아주 큰 경사인데요.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그 영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 또한 영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 영주 시민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 가운데 가장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또한 경북 북부권에 최초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소재 부품 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들을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영주시가 이렇게 최종 승인된 것은 그만큼 베어링 산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는 걸 텐데요. 자, 어떤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영주시는 베어링 선도 기업인 베어링 아트를 비롯하여 국내 유일의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 평가센터가 있어 베어링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영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맞물려서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기업 지원실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기업 지원실도 지난해 첨단 베어링 산업 지원단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모한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위해서 어느 것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요. 최종 승인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무척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최종 승인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조성비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금에 대한 그 시민 공감대 형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영주시 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무사히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승인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으로 이겼던 농림부의 농지조정협의를 비롯하여 재영향평가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 공익성 심의 등 수많은 협의 절차가 있었지만 영주시와 영주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7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예.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베어링 산업이 무엇이고 또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베어링은 산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산업 제품의 핵심 구성 부품입니다. 예. 자동차, 로봇, 반도체, 항공우주 등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완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베어링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IMF 때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물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따라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베어링 국산화로 수출 증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베어링 산업의 전초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영주시는 그 독일의 슈바인푸르트와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영주시의 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잠시 영주 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적서동에 저희들 36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요. 예. 사비는 3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입주 업종은 베어링 기업과 베어링 전 후반 기업, 경량 소재 기업 등 1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번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으로 영주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기대 효과로 1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와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 분야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주를 중심으로 미래 소재 부품 산업의 육성 동력이 마련돼 경북 북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브랜드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종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조성을 위한 각종 절차가 시작이 될 텐데요. 향후에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 9월부터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를 위한 절차도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편입 토지 보상 시작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준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향후 베어링 관련 전후반 기업, 경량 소재 기업을 직접화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소재 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주시가 보유한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영주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기업 유치일 텐데요. 유망 기업 유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영주시에서는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국내 유일의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베어링 제조 기술센터를 구축하여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베어링 특성화 학과를 개설해서 기업 수요에 맞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을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앞으로도 참 할 일이 많으시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저희들 지난 5년간 기나긴 여정 끝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영주시는 성공적인 기업 유치와 도약하는 영주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앞날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박정락 기업지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이번에는 진보의 눈으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자, 네, 이게 전화가 잠깐 연결됐네요. 예,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로 네. 이제 단식 8일차를 맞고 있는데, 오늘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다녀가시더라고요. 혹시 위원장님도 다녀가셨나요? 네, 저는 일찍 갔다 왔죠. 일찍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구나. 저 내일 또 가요. 내일 또 가시고. 네. 무슨 얘기하고 오셨어요? 현장에 가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역의 상황, 이런 것들 물어보셔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짧게 답변 드리기는 했는데, 단식하는 분한테 저희가 길게 말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예. 가능하면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네. 말씀을 많이 저희가 하거나 말씀을 하게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지난주에 가셨을 때 이제 단식 시작하고 곧바로 가신 거고, 내일 만약에 가신다면 얼굴이 확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야윈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걱정이에요. 예. 자, 근데 당내 일부 의원들, 네. 정말 일부 의원들이죠. 이제 단식 중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원욱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단식 중단 요구를 얘기하시던데,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동료 의원으로서나 아니면 당 대표로서나 단식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마저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을 해요. 서로 이 단식이라는 게 극단적인 투쟁 방식이어서 반대할 수는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원욱 의원 말 맞다나 이게 기승전 방탄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갖는 무게감을 의원님들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속에 넣어두고 자신이 하는 발언이 당원들, 지지자들 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폄하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자신들의 말의 무게를 되돌아보면서 발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실망스럽고 가슴도 많이 아프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한 지붕의 가족이다 보니까 더 그게 네. 실망감이 크실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출두 이제 줄다리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벌써 토요일이면은 단식 10일차에 접어들고 이렇게 장기간 조사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9일날 출석하기로 되어 있고 그 전에도 보면은 검찰 출두할 때 사전에 이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지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조사받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실제로 한 10일째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도 부담이 있을 텐데요. 저는 대표님이 단식 10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방패 삼아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렇게 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권자들과 자신의 정치적인 결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결기 있는 모습으로 조사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검찰이 오히려 좀 부담스럽겠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결기 있게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네, 저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군요.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표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검찰 조사와 관련돼서 막 이러저러한 억측과 뭐 불만 섞인 발언들을 워낙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방탄을 위한 단식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당사자인들 굳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당당하고 결기 있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오늘 단식 농성장에 이제 항의차 방문을 했잖아요. 네. 이 뉴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태영호 의원이요.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 6일날 재정부 질의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의원석에 앉아있던 의원들하고 이게 야유가 좀 터져 나왔나 봐요. 그래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와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면서 당대표한테 이것을 요구하러 그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민주당 소속의 박영순 의원 제명하라, 출당시켜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원내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이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데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거기 가면 많은 기자들이 있고 이게 이슈가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민주당이 런던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88개의 나라에 친서를 보내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이걸 두고서 국민 주권 도둑질을 한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는 것을 두고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석에서는 항의가 쏟아질 텐데 그 항의하는 과정에 나왔던 발언을 가지고 단식하고 있는 대표를 찾아가서 박영순 의원 출당 조치하고 제명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신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이 항의라는 의사표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슈거리가 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이슈거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본능적으로 알고서 취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는 농성장에 갔다 그러길래 그래도 위로차.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위로차 갔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항의하러 간 거고 아직까지 여당의 의원이나 대표나 이런 데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단 한 명도 없나요 지금까지? 네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대통령실도 없었고 국회의장이 방문을 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단식을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단식을 하는 경우에 다들 이제 여당에서 찾아와서 야당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찾아와서 좀 이제 협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에 비하면 지금의 정치는 혐오감이 너무나 극대화시키면서 양 진영 간의 이 목소리만 듣는 정치가 그러니까요. 오늘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굳이 태영호 의원, 이재명 대표 단식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정치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미안해요. 태영호 의원이 이제 요즘에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미안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대정부 질문이 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그래서 맞아요. 조금 심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이 또 극단적인 야유를 보냈습니다. 북에서 온 쓰레기 뭐 이러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상당히 발언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데요. 뭐 북에서 온 쓰레기라고. 예. 그래서 너무나 지나친 대립 정치, 극단 정치 이건 정말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 윤석열 정권 이제 3년 반 이상 남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끝까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분이 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기대했던 보수 쪽의 사람들도 정치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센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고 화끈한 정치인처럼 인식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지지자들은 더 센 말을 요구해요.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여쪽 더 탐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한 2년 전에 녹취록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비속어가 난무하고 이준석 대표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이다 등등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 철학 이런 거를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좀 집중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진보 성향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 존경하는 사람은 진보 성향은 진보 지도자를 존경하게 돼 있고 보수 성향은 보수 지도자를 존경하게 돼 있는데 DJ와 노무현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래 국힘이 더 싫다, 민주당보다 더 싫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파일을 들어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게 사람의 철학 체계, 그러니까 사고 체계에서
일관성이 저는 안 보였어요. 그렇죠. 예. 예, 존경하는 사람은 DJ와 노무현을 얘기하면서 DJ와 노무현의 무엇을 존경한다는 건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정치를 잘 몰라서 이러저러한 실수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녹음 파일을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게 신념인 거예요. 어쩌면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려서 아버지 따라서 일본에서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당시 대한민국 개발도상국 시절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국과 발전된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비하하는 게 익숙해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 몸으로 이제 체득이 된 거군요. 예, 한국은 위대한 국가고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겨우 산업화에 나선 나라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일본과는 일체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일본과 안 친하거나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면 내 편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 녹음 파일 보면서 이게 이제 좀 이해가 가네 이런 생각이 좀 들은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 저속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면 막 가자는 거죠. 막 하자는 거죠.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검사와의 대화할 때. 대통령의 언어로서 품격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을 보수 언론지에서 떠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저속함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들이죠.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도 그런 단어 잘 안 써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역시 EXX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 했는데 참 속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대선 당시에 그 보수 지지층에서 오히려 그 실망감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뻔뻔한 거죠. 부끄러움도 없고. 근데 저희가 옛날에 민주당이 실제로 당규를 어겨가면서 이 전당원 투표를 방패 삼아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후보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그렇죠, 맞죠. 그때 분명히 당규에 공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의견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당시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 억지 명분을 만들어서 행위를 했던 민주당이 그 뒤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이렇게 좀 국민들과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었던 건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명분이고 뭐고 염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이분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판결로 내린 거거든요.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유죄. 내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 내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고발한 사람으로 보고 사면복권하면서 공천까지 일사천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길 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웃잖아요. 저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 억지 명분 만든 것처럼 그 정도의 뭔가라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크게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좀 지켜보죠. 10월에 있죠? 그 보궐선거가. 네, 10월입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